빈칸 채우기 형식으로 볼 건데요. 일반적 간호, 질병의 증상을 제거하거나 조절해준다. 증상을 줄여주는 거, 이제 대증치료 들어갑니다. 대증치료. 자, 열량 소모를 최소화해요. 식사 이닦기, 돌아눕기 금지 의료진들이 다 해준다. 이런 경우 어떤 거 있어요? 대상자가 움직이는 것 자체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가 크니까 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 안정해주는 게 있었죠. 절대 안정, ABR이라고 해요. 병원에서는. BR은 베드레스트라고 해서 그냥 안정을 얘기하고요. ABR 절대 안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요 이제 앞으로 성인간호에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올 텐데 특히 ABR 절대 안정이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배우긴 할 텐데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객혈도 그렇고요. 심근이 괴사되어 있는 우리 심근경색증 같은 것도 있어요. 심근경색증.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악성 종양을 파괴시킨다. 방사선 요법 같은 게 들어가고요. 일종의 이제 항암요법인데 악성 종양 파괴시킨다. 자, 이거 보니까 우리 기본간호에서 또 배웠던 게 기억이 나요. 이런 거 악성 종양, 암의 확진에 도움되는 검사가 있었어요. 조직을 떼어내는, 그쵸? 생검, 생체 조직 검사라고도 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기본간호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증을 더 잘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선생님들한테 현대 2차 아파트에 사는 도시 노인이라고 암기하면 참 편한데 과거보다는 현대가 1차 수술보다는 2차 수술 때가 농촌에 사는 대상자들보다는 도시 사는 사람이 젊은이보다는 노인이 그래서 현대 2차 아파트 사는 도시노인이라고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현대 2차 아파트 사는 도시노인이 통증을 더 잘 느껴요. 그 노인의 성별이 뭔가 여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 느끼니까요. 자,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잘 느껴요. 그래서 자, 쇼핑 가요, 우리. 쇼핑 가면 통증을 환기시키니까 오히려 통증 감소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현대 2차 아파트 사는 도시노인 여성이다.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지만 쇼핑 가면 통증 나아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성 통증 반응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혈압 같은 경우는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혈압은 꼭 암기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 일종의 장염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가 너무 아파요. 화장실을 막 불이 나게 찾고 있어요. 화장실을 찾아야 되니까 동공이 커졌다라고 기억하자고 했어요. 배 아픈 상황, 동공이 커져요. 똥 나올 것 같아요. 맥박 너무 빨라져요. 두근두근 돼요. 그리고요, 지금 막 식은땀 나고 있죠? 발한, 땀 난다. 호흡도 가빠져요. 피부는 창백해지고, 성 통증 같이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배 아파서 장염 걸려서 화장실 찾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얘 이제 요통 환자가 허벅지 통증을 느낀다. 허리 아픈 게 허벅지까지 찌릿찌릿해져요. 경추 손상이 있어서 팔이 지릿지릿한다. 퍼져 나간다 해서 방사능 같다라고 했어요. 방사통. 자, 그 다음에 절단한 팔다리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뭐예요?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손상의 의미라고 해서 배웠었어요.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나는 팔이 잘렸어요. 근데 옆에 죽어있는 병사를 보고 통증을 덜 느낀다 해서 손상의 의미를 배웠죠. 자, 그래서 전쟁터에서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그 병사 같은 경우요. 지금 내 팔이 잘렸어요. 잘린 곳에서, 없는 곳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우리 환상통, 이런 거 배웠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질병세포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다른 부위로 전파된다. 전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염 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암 환자 돕기 위해서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 감염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였었죠? 손 씻기였었다. 이거는 기본 간호에서도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럼 또 손 씻기가 나오니까 중요한 거 짚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기본 간호에서 내과적 손 씻기, 외과적 손 씻기가 있었어요. 내과적 손 씻기는 그냥 세면대에다가 손 씻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톱은 가장 더러운 부분, 손가락도 더러운 부분, 팔꿈치가
손보다 위에가 있어요. 그쵸? 자, 외과적 손 씻기, 수술방에 들어가는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은 가장 상지에서 깨끗한 부위다. 그래서 손 쳐들죠? 우리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손 씻기 하고요. 자, 그래서 손은 상지에서 가장 깨끗한 부위, 팔꿈치는 손보다 밑에 있습니다. 내과적 손 씻기, 외과적 손 씻기 우리 배웠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간호에서 이제 감염과 관련됐던 거 우리 한번 배웠던 거 읊어볼게요. 자, 국소적인 감염의 4대 증상. 발을 어떻게 해요? 동동 굴러야 되잖아요. 발발, 동동 구르는 게 아니라 통종 구르자 해서 발열, 발적, 통증, 종창. 부종이라고도 한다. 자, 전신적인 감염 증상, 폐혈증 같은 거 얘기해요. 폐혈증. 자, 그 다음에요. 이런 전신 감염 증상, 폐혈증 관련해서 우리 성인 간호에서 충수염, 충수돌기염이라고도 하고 맹장염이라고도 한단 말이죠. 그게 복강 내에서 빵 하고 터졌어요. 그러면 충수염, 복강 내에서 터졌을 때 뭐 유발할 수 있어요? 복막염 유발할 수 있다고 했고, 복막염을 또 치료 안 하게 되면 이런 폐혈증 같은 전신 감염 증상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공중보건에서 또 중요한 거 하나 볼게요. 공중보건에서는요, 우리 병원체가 숙주에게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을 물어본 게 있었는데요. 병원체가 숙주에게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제가 현재 그 감염을 일으킨다고 해서 감염력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공중보건 아직 진도 안 나가신 선생님들도 많을 텐데 병원체가 숙주에게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은 감염력이 아니고 병원력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감염력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우리 국시 대비하면서 여러 번 선생님들한테 얘기했었는데 감염력은 병원체가 숙주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이다라고 했던 것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 숙주가 침입해서 알맞은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알맞은 기관에 자리 잡고 증식하는 능력이 감염력이에요. 그 다음에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은 감염력이 아니라 병원력이다 라고 했던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쇼크 보도록 할게요. 쇼크는 워낙 중요해서 꼭 암기하시면 좋아요. 다음 중 전신순환이 부적당하다,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신진대사 과정에 장애가 초래되는 병적인 현상을 뭐라고 하나요? 정답은 쇼크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쇼크 증상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그냥 출혈 생각하자고 했어요. 어디선가 피가 새고 있다. 피 압력이 혈압인데 피가 새고 있으니까 당연히 혈압이 떨어진다. 그리고요, 피는 우리 몸도 따뜻하게 해주는데 피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체온도 잃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보상하려고 맥박이 열심히 부지런히 보상하려고 뛰어요. 호흡도 부지런히 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피 손실이 있기 때문에 피는 우리 몸에서 붉게 보여주는데 피 손실이 있어서 창백하다라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쇼크는 대표적으로 혈액성 쇼크와 혈관성 쇼크, 그 외 신경성, 심인성, 당뇨성 쇼크 등등이 있지만 제가 혈액성 쇼크와 혈관성 쇼크는 꼭 암기하면 좋다고 했어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혈액성 쇼크는 피 손실이 있습니다. 저혈량성 쇼크라고 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출혈, 대량 출혈 같은 거, 그 다음에 화상, 또 탈수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물어보면 혈액성 쇼크다, 저혈량성 쇼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모성간호에서 보면 특히 혈압을 또 주의해서 봤던 게 있어요. 다른 부위에 착상되어 파열될 수 있는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는요. 출혈과 쇼크로 인한 모성 사망이 가장 많다.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자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저희 칸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번 중요한 것도 짚어볼게요. 원래 임신을 할 때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잖아요. 수정이 이루어지죠. 얘네가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수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나팔관이라고도 하고 난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원래 난관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수정이 이루어져서 세포 분열을 해서 자궁에 착상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자궁까지 이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난관에 착상을 해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자라면서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그걸 이제 자궁의 임신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중 자궁의 임신의 호발 부위는 당연히 수정을 하는 난관에서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복강 내에서 빵 하고 터졌으니까 파열됐으니까 아, 어디선가 또 출혈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피가 나서 배꼽 주변에 피가 모여요. 그래서 파랗게 보이는 쿨렌 징후 같은 게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궁의 임신 증상이거든요. 이놈들 당연히 내 장기 안에서 출혈이 있으니까 피 손실이 있으니까 혈압을 주의해서 보겠죠. 왜요? 혈압이 똑똑똑똑 떨어질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볼 건데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볼 건데 우리가 앞으로 성인간호에서요. 혈압과 관련해서 특히 저혈압을 조심한다 하는 것들이 나와요. 혈압 감소를 조심한다 하는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처럼 대표적으로 쇼크일 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리도카인이 항부정맥제로 쓸 수 있거든요. 부정맥이 있는 대상자에게서 또 혈압이 떨어지는 거 조심한다라고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수혈할 때도 그 수혈의 부작용 중에 혈압이 떨어지는 거, 혈압 감소를 조심한다. 수혈에서도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런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혈관성 쇼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혈관성 쇼크. 혈관을 자극하는 물질에 의해서 혈관 긴장력 및 수축력 손실로 오는 쇼크. 혈관이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나필락틱 쇼크, 갑각류, 알러지 이런 거 다 되거든요.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조영제 알러지도 되고요. 벌에 쏘였다 아니면 독사에 물렸다 해서 일종의 혈관 경련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축력 손실, 혈관이 막 확장된 거예요. 혈관이 늘어났어요. 혈관 확장이라고도 하고 혈관 이완이라고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기존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혈압이 혈관에서 통했던 정상적으로 그 혈관에 흐르던 피의 혈류가 혈관이 막 늘어나니까 당연히 혈압 어떻게 되겠어요? 넓어지니까 당연히 혈압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쇼크의 증상이 저혈압이 되는 거예요. 아까 피 손실도 그렇고 이런 혈관성 쇼크도 혈압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쇼크 체위 뭐예요? 평평한 바닥에 누워 뭐를 올려요? 다리를 올린다, 하지를 올린다라고도 했어요. 다리 올린다, 하지 올린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자세를요. 트렌델렌버근 체위 원래 예전에는요 다리를 T자 모양으로 더 심하게 올렸었거든요. 더 직각적으로.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대상자에게서는 신체 선열을 유지하는데 조금 더 불편하다.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T 포지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쇼크 체위 다리 올리는 것들. 우리 그림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살짝 그 그림에 저희 책에 살짝 V자 모양처럼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다리 올린다, 하지 올린다 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뇌압이 높을 때는 머리 올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모성간호 자궁출혈 심할 땐 또 뭐 올렸어요? 그쵸? 골반 아니면 하지 올린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활 보도록 할게요.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고 다시 능력을 갖추어서 사회에서 제 역할 하기 위한 거를 재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일반적 간호에서요. 이제 마지막 끝부분에 경련이 나와요. 앞설자를 치열에 물려요. 대상자가 경련하고 있을 때 오히려 대상자를 막 팔을 막 주무르고 하지 않잖아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주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개방시켜주기 위해서 고기를 살짝 옆으로 돌리는 것들 그 다음에 혀를 깨물 수 있기 때문에 앞설자 같은 것도 물려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억지로 집어넣을 때 대상자가 흔들리는 치아가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무리하게 앞설자 끼워 넣지 않는다고 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고개 옆으로 돌려주는 거, 조이는 물건, 조이는 뭐 넥타이나 벨트 풀어주는 것들. 모성간호 했을 때 임산부 경련 시 체위는 뭐가 있었어요? 임산부가 경련할 때 그쵸 측이 했던 것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뭐 좌측이라고도 우리 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요.
경련 나오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우리 그 공중보건이나 간호조무사 시험 쪽에서 경련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파상풍이 있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개한테 물리는 광견병이라고도 하고 공수병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 외에 뭐 뇌염 같은 거 있는데 저는 이 파상풍 꼭 기억하자고 하죠. 공수병도 물론 기억하시면 좋고요. 파상풍은 왜요? 자, 일단 파상풍은 상급에 들어가는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했어요. 상급에 들어가는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다. 대상자에게 경련 유발해요. 빛을, 광선을 쬐게 되면 오히려 더 자극이 돼서 경련을 유발하니까 어때요? 그쵸? 빛을 어두운 조명을 유지해준다. 빛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어둡게 해준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상풍. 침투를 잘하는 상처가 있어요. 못이나 바늘, 뭐 침에 찔렸다. 그 상처 이름 뭐예요? 자상. 잘 기억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것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파상풍은 또 얘가 이런 깊은 상처에 침투해서 잘 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잘 번식한다. 아, 나 그 사람 너무 싫은데, 나 극혐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잘 번식하는 현기성 균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상풍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